자, 두 번째 핫쌈의 주인공은 황의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 등이 유출이 됐습니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황의조 씨의 전 여자친구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황의조 선수의 사진, 사생활 사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생활 사진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폭로를 한 거죠. 황의조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 그의 휴대폰에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그 증거를 공개했다 하며 황의조 선수가 와 다른 여성이 있는 사생활, 사적 사진 등을 SNS에 무단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요, 모두 사실 아니다, 강력히 법정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한 상황. 황의조 선수 측 관계자, 해외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했는데 해킹당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저분의 주장은 사실과 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지금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 속에 이른바 은밀한 사생활 사진까지 소위 털린 셈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 황의조 선수 측은 해외에서 도난당한 휴대폰을 누가 습득해서 이제 해킹을 해서 저렇게 가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내가 황의조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어떤 여성과 몰래 찍은 사진인지 모를 영상과 사진이 다수 존재한다. 라며 이른바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자, 법적인 관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휴대폰 내용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정말 휴대폰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그걸 봐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황의조 선수가 맞다 그런 거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 휴대폰에서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제기한 내용이 맞느냐? 이제 가스라이팅할지 이제 여러 연예인을 비롯해 여러 여자들과 사귀면서 사실 그런 거 사진도 찍고 아니면 일단 도덕적인 부분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나 해외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헤어지고 그것도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야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휴대폰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 은밀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면 예. 그게 과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죠. 황의조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으면 누군가와의 어떤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 동의 없이 몰래 찍힌 거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 여성도 황의조 선수의 동의 없이 지금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저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분이 이것을 어디서 입수했냐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입수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걸 유포를 하게 되면 황의조 선수가 찍은 카메라가 몰카됐건 아니면 동의를 얻었든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저것을 받은 누군가가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또 유포 행위가 되는 거고.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저 여성은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그게 동의를 받지 않는 촬영이고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보는 것 자체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지금 저 여성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황의조 선수와 어떤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 여성이 저 사진을 공개한 본인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사진이더라도? 본인과 황 선수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본인이 공개했더라도? 아니 이제 본인이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만약에 그 유포한 여성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것도? 근데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유포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동의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이것이 유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원치 않잖아요. 만약에 근데 저 여성이 공개한 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군요. 그건 당연하게 2차 가해도 되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또 다른 결로 지금 황의조 선수 측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잃어버린 휴대폰 많이 잃어버리네요 오늘. 잃어버린 폰을 누군가 해킹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 글을 쓴 여성이
교제도 하지 않은 여성이고 여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분이 지금 주장하는 뭐 다른 여성들 가스라이팅 이 주장이 모두 다 허위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법적 처벌이 또 추가될 수 있나요? 그럼? 일단 뭐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명예훼손이랄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해킹해갖고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휴대폰을 입수를 했어요. 예. 근데 비밀번호 풀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럼 또 형법 316조에 아하. 또 비밀 침해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황의조 선수하고 이걸 폭로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래카메라랄지 휴대폰과 관련된 그 모든 범죄 영역에 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저걸 만약에 뭐 받기를 원하고 이걸 계속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일단은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진실은 정말로 몰카냐 아니냐 이건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저분이 뭐 이렇게 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이거 자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황의조 선수가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실을 또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분실했다라고 하는 저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진위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 글을 유포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이든 아니든 일단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황의조 선수 주장 없이 황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이게 황 선수 주장에 따르면 그냥 공인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용으로 허위 주장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 게시글을 올린 분의 주장대로 어찌 보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황의조 선수의 어떤 도덕성이랄지 아니면 몰래카메라라는 어떤 법적 부분을 폭로하겠다라는 것인지는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확 꽂혔는데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너무 손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이런 거 다 심리학적인 이제 용어인데 그냥 뭐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면 내가 뭐 남자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가스라이팅으로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사생활을 잘 관리하는 게 좋죠. 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축구 선수다 보니까 사생활을 뭐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미혼의 사람들이 남녀들이 뭐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게 하는 그런 식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예. 정상적으로 만났다가 금방 헤어질 수 있는 거죠. 미혼 남녀가 이런 것도 마음껏 못합니까? 뭐 결혼한 사람들이야 못하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의 사생활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죠. 물론 이 여성이 본인이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흠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전 이런 방식의 어떤 대응들은 전 정말 옳지 못하고 사실 저는 좀 사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범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이 비밀 침해죄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이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 실제 판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열람해서 이 남자친구의 전 여친 연락처를 알아냈다. 여기에 비밀 침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남자친구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해제했어요. 전 여친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30대 여자친구, 현 여친이죠.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기소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나 봅니다, 남자친구가. A씨의 주장은 복잡한 이성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직접 비번을 알려줬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 다만 범행 경위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어제 벌금 30만 원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이군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여자친구에게 비밀 침해죄, 소위
이게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의 연락처나 카톡이나 사진첩을 남자친구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지금처럼 기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사건은요. 예, 비번을 또 알려줬어요, 본인이. 남자친구가 네. 비번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열람이 되면 압수수색을 이제 여자친구가 한 거야. 그렇죠. 비번을 이제, 알려줘도. 왜 비번을 알려주냐면 이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통화 목록이랄지 카카오톡 이 정도 선에서 보라고 알려준 예를 거지. 들어, 야, 너 나 못 믿어? 비밀번호 0488이야. 봐봐. 했는데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에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건 유죄. 유죄죠. 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자, 이거는 만약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털어, 우리 자주 쓰는 용어로, 전문 용어로 털어. 근데 털려. 그래서 남편이 기소를 해. 그러면 유죄예요? 비밀 침해죄죠. 아내. 야, 근데 그 지경까지 가면 사실상 뭐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그렇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봐야겠군요. 감정이 상하고 벌금의 문제. 이혼할 때 예. 이제 이혼 전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냥 싸우고 말죠. 휴대폰을 많이 보죠. 예.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휴대폰이 이렇게 잠금 장치를 했는데 뭐 30초 이내에 꺼진다랄지. 예. 그럼 이제 그 안에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드라마에서도 있지만 실제로도 있습니다.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자고 있는데 가서 지문을 대는 거예요. 술 남편이 먹고. 잠들었을 때 예. 지문을 갖다 댄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번 같은 경우에는 비번이 굉장히 간단하면 이제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찍힌 게 있거든요. 지문이요? 아니 비번 비번. 번호가 뭐 1588이라고 하면 1588이면 거기만 계속 찍힌 거단 말이에요. 이걸 닦지 않으면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과학 수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 관심 있게 정말 주시를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뭐 이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둘이 뭐 싸우고 마는데 대부분 이혼까지 가게 되면 정식 혐의가 비밀 침해죄예요. 그렇죠. 이혼까지 가게 되면 또 이 형사적으로 또 일방이 또 상대방에 대해 또 비밀 침해죄로 고소해서 이제 처벌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 방송을 계기로 또 많은 연인 부부가 당신 이런 비밀 침해죄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일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